이 스펀지밥도 증상이 보이고요. 출근할 때 본인의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정신질환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병은 어떤 병일까? 이 사람은 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영상 속의 다양한 인물들이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심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What bus driver? That's a lot of money. What happened to the rest of the guys? 다크나이트의 조커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이코패스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감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제 동료들 다 쏴 죽이잖아요. 자기의 두었던 돈을 위해서. 이런 것만 봐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감정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총을 쏜다든지 겨눈다든지 했을 전혀 그런 공포 반응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역시 어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Everybody just yells and screams at each other. Nobody's civil anymore. When you cross I think a we're mentally done ill with you, loner Charles. with a That's it. society that abandons him and treats him like trash, Call the police, I'll Gene. tell you what you get. Call the police. You get what you fucking deserve. 다크나이트에서 조커와 이 영화 조커에서의 조커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이런 행동, 말이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울분을 느끼잖아요. 분노들이 쌓이다가 결국에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는데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착취하고 살인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이랑은 조금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영화는 파이트 클럽입니다. 6 months, I couldn't sleep. With insomnia, nothing's real. People always assume the worst. Then I cried harder. What are you doing here? Fuck you. You got some fucked up friends, I'm telling you. Did I call you? You're gonna have to keep me up. 이 파이트 클럽은 다중인격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죠. 다중인격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진단으로 설명을 해요.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 거죠. 파이트 클럽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 잭이 6개월간 불면증으로 힘들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타일러라는 인물을 만나요. 이 타일러라는 인물은 현대사에 굉장히 좀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인물인데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좀 힘들어하고 있던 잭은 타일러가 하라는 대로 폭력을 사용하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잭과 타일러가 사실은 동일한 사람의 다른 인격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이 해리라는 거는 나의 어떤 힘든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의 하나거든요. 타일러를 통해서 타일러가 하라는 대로 이런 폭력, 이런 분노의 표출을 통해서 이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다룬 인물로 빌리 밀리건 인물이 있죠. 이지담 아이덴티티 모티브가 된 인물인데요. 24개의 인격을 추가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서라는 인격일 때는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구사를 했고요. 레이건이라는 인격일 때는 크로아티아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연기로 어떤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리성 정체감 장애 진단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세 번째 영화는 뷰티풀 마인드로 주인공은 조현병을 앓고 있죠. People with this disorder are often paranoid. My roommate named Charles Herman. Charles isn't imaginary. Did you ever come to dinner? Oh my god. It was eyes only. Part of the military Was he? effort. It was possible. 이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을 조율한다, 현을 고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현이 잘 골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처럼 굉장히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등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보이는 질환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의 흔한 증상으로는 이제 망상, 환각, 와해된 행동이나 말, 음성 증상 이렇게 있는데요. 망상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이럴 거야 라는 걸 강하게 믿는 거죠. 이 뷰티풀 마인드 영화에 나오는 이 내쉬 박사도 누군가가 나를 계속 도청하고 감시한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피해 사고, 피해 망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인물, 룸메이트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환각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걸로 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예로 블랙스완의 니나라는 인물이 있죠. 백조와 흑조, 그러니까 총자의 자율 사이에서 니나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일시적인 환각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피부에 뭐가 난 것 같은 그런 환각 증상으로 인해서 계속 뜯어내서 상처가 날 정도의 어떤 그 정도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로 안인득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방화 그리고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던 일인데요. 회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나를 감시한다 라는 식의 피해의식,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2011년 1월에는 비자발적 입원이 돼서 그 이후로 2016년도까지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이 기간에는 특별히 문제 행동 없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서 방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네 번째 영화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입니다. 1, 2, 3, 4, 1, 2, 3, 4, 1. Hot. Hot, hot, hot.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이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그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뭘 만지면은 이걸로 내가 더럽혀졌고 오염이 돼서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몰라, 이런 강박사고가 떠올라서 너무 힘들면 우리가 손을 계속해서 씻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강박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박사고, 강박행동에는 뭔가를 계속 정리한다든지 가스 밸브 안 잠궈 같은데 해서 계속해서 돌아간다든지 이런 확인하는 여러 가지 강박사고, 강박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학생 때도 정신과 교수님께서 강박장애 설명해 주시면서 이 영화 보여주셨었는데요. 일단 문 들어올 때부터 5번 확인하고 불 껐다 켰다 하는 것도 5번 하고 이렇게 이제 본인만의 의식으로 확인을 하죠. 이런 확인하는 강박 증상이 보이고요. 이제 밖에서 쓴 장갑을 바로 버리고 비누로 굉장히 뜨거운 물에 손을 씻고 그 사용한 비누는 또 버리기도 하는 이런 청결강박 증상이 보이고, 또 비누 굉장히 각을 맞춰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정리하는 이런 강박 증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스펀지밥이 있는데요. 이 스펀지밥도 출근할 때 본인의 어떤 의식, 징크스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강박 장애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오늘은 정말 좋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내가 들어야 되고 갈 때도 뭐 발걸음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강박 장애가 생기는 데에는 이런 마술적 사고, 미신, 징크스, 어떤 의식 같은 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실제 사례로 보면은 노홍철 씨나 서장훈 씨가 굉장히 청결하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강박 장애로 진단을 하려면 이 강박에 쏟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그럴 때 강박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영화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I just can't believe Nikki's teaching that book to the kids. I mean, it's the whole time. Let me just break it down for you. It was boring, but I liked it because they were happy. You think he ends it there? No. He writes another ending. She dies, Dad. Pat, you owe us an apology. Mom, I can't apologize. I'm not going to apologize for this. You know what I will do? I will apologize on behalf of Ernest Hemingway, because that's who's to blame here. Yeah, have Ernest Hemingway call us and apologize to us, too.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양극성 장애 앓고 있는데요. 흔히 조울증으로 알고 계시죠? 이 조증과 우울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 감정 상태를 오가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이제 기분이 들뜨면서 생각이나 행동, 이 말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이 조증 상태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빨라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생각이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자세히 들어보면 그 연결성이 있긴 한데 그냥 언뜻 들어서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해밍이 소설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정을 폭발을 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을성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좀 조증 상태의 어떤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드라마 도깨비에서 조울증을 표현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조울증의 증세로는 충동 구매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가 갑자기 물건을 많이 산다면 의심해보세요. 다른 증상으로는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요. 나랑 싸우러 갈 사람 자신 없으면 말고. 이 장면에서 삼신할매가 설명한 것처럼 충동 구매나 과도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조증의 증상이 맞죠. 다만 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이상, 경조증에는 4일 이상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오면 보통은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조증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고 좀 드라마 속 어떤 장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드라마 더글로리입니다. 이 더글로리 속 박연진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니가 왔어요.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
화풀 거지? 그래서 말인데 동은아,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이거 너네 범죄야! 뜨거운지 아닌지 뭐 봐달라니까? 나와봐. 네, 이 박연진이라는 인물의 특징은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없다. 그 능력들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문동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이런 이유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원초적으로 어떤 우월감이나 쾌감 이런 본능적인 부분에서 그냥 상대방을 괴롭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들에서도 좀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심리들을 보면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의 힘을 좀 과시하고 싶고 그런 우월감,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에서 좀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 한 무리를 만들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따돌리면서 이 관계의 결속력을 더 다지는 이런 목적으로 좀 따돌리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들의 정신질환과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좀 궁금해하셨던 그런 궁금증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떠올리면서 보시면 또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